회의 장소인 강당에서는 벌써 많은 교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교무과장인 송 교수는 무슨 큰일이나 생긴 듯이 부산하게 왔다 갔다 했다. 어느 대학이나 교무처장, 교무과장이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교수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도 교수 개개인의 강의와 직접적인 관계에 놓여 있고 교수들의 신규 임용이나 승진, 해외 유학 등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 교수 자신 조 교수를 8년째나 하고 있어서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이런 어수선한 시절에 누구나 기피하는 교무과장 자리를 거의 자진하다시피 해서 맡은 것은 자신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간주했던 것이다. 대학 사회에서 교수 개개인의 승진 문제는 대학의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아주 까다롭게 구는 학교도 있다. 또 그것을 학과장이 관장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소속 학과와는 전혀 관계없이 대학본부의 행정위원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승진의 필수 요건인 논문 심사의 합격 여부도 승진 해당자에게 논문을 주어서 전국 어느 대학의 어느 교수든 잘 알아서 논문 심사를 부탁해 좋은 결과를 받아오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해당자의 논문을 학내에서 엄정하게 심사하고 난 후 그 수준이 인정되어야만 외부의 극비로 심사를 의뢰하는 학교도 있다. 좌우간 송 교수는 조 교수 계급장을 8년이나 달고 있었다. 또 여러 교수님들을 이렇게 오시라고 한 것은 학교가 갑작스레 조기 방역을 단행하게 된 원인과 그 배경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학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조금 촐랑거리는 교무과장이다. 가느다란 눈에 웃음을 담고 엷은 입술에 역시 웃음기를 흘리면서 얘기를 이어가는 교무과장이다. 그는 자신의 뒷자리에 앉아있는 학장이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을 알고 생글거리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뭔가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를 조금 부드럽게 하려는 의도인지 희한한 표정을 지어 보였으나 어째 잘 먹혀들지가 않았다. 학장은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자리에서 걸어나와 연단 뒤에 섰다. 여러 교수님 앞에 이렇게 서니 학교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런 마음이 앞섭니다. 이번 우리 학교의 휴교 사태와 조기 방학은 그 발단이 영문학과 3학년의 몇몇 학생들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 휴교 조치가 오늘 풀립니다만 만일 정상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일주일 정도 강의를 하고 기말고사로 들어가야 하는데 학내 분위기가 너무 침울하고 휴교 조치를 빚게 한 학생들의 농성 사태의 후유증이 말끔히 치유되지도 않아 휴교 조치 기간 중 이 점을 학과장 회의에서 의논한 결과 조기 방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문교부 등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영문학과의 몇몇 학생이 영문과 사태를 유발하였고 또 학내 사태를 몰고 온 장본인들입니다. 경찰의 학내 진입을 부른 학생들이 분신소동을 벌인 학생들도 그들입니다. 아울러 전번 비읍 국회의원 재선거장에서 정치 깡패들과 맞서 싸운 학생들도 그들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하게도 언론에서는 학생들이 정치 깡패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목격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학생들도 폭력을 휘둘러 그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으로는 이번 방학 기간 중에
이들 학생들에게 응분의 징계 조치를 취해 2학기 개강을 앞당김과 동시에 학원을 안정시켜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점을 여러 교수님들과 상의해보고자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저의 말이 끝나면 학생과장 선생님이 나오셔서 사회를 맡아주시고 선생님들께서는 기탄 없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장의 인사말은 간단 명료했다. 조기 방학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혔고 이번 사태를 빚게 된 주동학생들을 징계 처분하자는 것이었다. 키가 나지막하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학생과장이 연단으로 나왔다. 그도 아직 조교수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어떻게든 이번 학생과장 보직 시 부교수로의 승진을 도모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다른 대학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교수들의 승진이 유독 이 대학에서는 큰 난제가 되어 있었다. 이것은 이 학교를 지켜온 나이 많은 교수들이 만들어낸 전통이었다. 일제강점기부터 존재했던 이 대학은 나름대로의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승진이 어렵다는 사실은 바로 이 전통의 하나로 편입되어 있었다. 이 사실은 전국 대학인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고 이 사실은 이 대학의 고유한 존재 가치로 되어 있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이런 식으로 일이 굳어져 버리면 어지간한 혁명이 야기되기 전에는 이것을 깨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아흠. 학장님이 말씀하신 영문학과 사태의 주동학생에 대해 지난 휴교기간 중에 학생과의 전 직원이 총동원하여 면밀히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영문학과 3학년 김영길, 동 안영달, 동 국궁식, 동 염혜창, 생물학과 3학년 송희경 등임이 밝혀졌습니다. 송희경은 여학생입니다. 이들 중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학생은 김영길이라는 복학생입니다. 물론 나머지 3명도 제대병 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이번 학내 사태를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 비읍에서 있었던 국회의원 재선거 유세장에서 폭력 사태를 빚어 사회에 크게 무리를 일으킨 바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학기 초에 이들 학생들 전부가 속해 있는 서클인 사진반 야유회를 마곡사에서 가졌을 때 연수차 내려와 있던 서울 K대학 태권도반 학생들과 폭력 대결을 하였다는 주민들의 통지가 있었음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K대학 측에서 아무런 항의가 없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 학생 중 리더격이라는 표현보다는 대장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만 왜냐하면 이 학생이 속해 있는 영문학과 3학년과 사진서클의 학생들을 이 학생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은 놀랍게도 꼭 이 학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학업 성적이 아주 우수합니다. 김영길은 작년도에 전 과목의 A학점을 취득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상 학생과에서 보고 말씀 올리었습니다. 이 학생들의 처리 문제에 대하여 선생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끼돼지처럼 통통한 학생과장이 교수들의 발언을 유도하였으나 누구 하나 말을 하지 않았다. 교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발언을 극도로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회과의 학모 교수는 교수회의 때마다 학교 시책에 저항하는 발언을 한 탓인지 12년째 조교수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체육과의 공모 교수는 교수회의 석상에서 학교 시책과 학장의 방침을 언제나 지지하는 발언을 해서 학내에서 어용 교수로 소문이 나 있었다. 민주화 교수로 소문이 나면 시류를 탄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어용 교수로 소문이 나면 학생들이 지탄을 받아 무사히 강의를 이끌어가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러니 교수들은 누구든 몸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뒤죽은 듯한 침묵의 시간이 흘러갔다. 그러나 누구 하나 발언에 나서지 않았다. 학교가 전국에서 유일하게도
조기 방학하는 처지에 빠져 있고 학교의 행정 기능이 마비되어 있으며 학장실이 소실되는 등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학교에 적을 둔 모든 학생들을 교육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 교수들은 학교와 전 학생들을 구한다는 차원에서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저하시지 마시고 몸살이지 마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역시 아무도 발언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시다면 전번 휴교 기간 중에 열렸던 학과장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지금 전체 교수 회의에서 추임받는 식으로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는 수밖에. 몇몇 교수들이 동의하였다. 어느 교수가 무슨 발언을 하였다가 아니라 학과장 회의니 전체 교수 회의니 하는 집단의 이름으로 이를 마무리 지을 심산이었다. 찬성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셨습니다만 선생님들께서 다들 동의하시는지요? 학생과장은 회의를 그런 식으로 끌어가고자 의도하고 있었다. 이 안건은 일사천리로 결정될 가능성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교수들이 전부 몸조심을 하느라 발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학과장 회의의 잠정적 결정 사항이라 하지만 그것은 들은하나마나 뻔한 노릇이었다. 학과장들이란 대부분 학장의 측근들이라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학장이 그들의 임명권자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이 학장의 면전에서 회의를 했다면 뻔할 뻔짜일 것임에 틀림없었다. 1번 100개. 바로 그것이었다. 아, 네. 말씀하십시오. 누군가가 손을 든 모양이었다. 학생과장은 그에게 발언을 허락하였다. 사람들의 시선은 전부 그쪽으로 쏠렸다. 누가 이 귀찮고 번거로운 발언을 요청했을까? 아, 발언 허락을 받고 일어선 사람은 뜻밖에도 여 선생님이었다. 그것은 실로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다. 여기 이 충청도 양반 동네에, 그것도 이런 강력한 안건에, 게다가 일의 처리 방향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시피 하는 판국에 무슨 발언을 여 선생이 요청한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저의 생각으로는 학과장 회의의 결정 사항을 추인하는 형식을 취하기보다는 전체 교수 회의에서 한번 토의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학과장 회의는 학과장 회의대로의 분위기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전체 교수들의 다수결에 의한 의견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의하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제가 처음부터 학과장 회의의 결정 사항을 총회에서 추인하는 식으로 하자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네, 한 분이라도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여기에서 토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저기서 굵직한 남자 목소리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방금 발언한 여선생은 국문학과의 홍영희 교수였다. 결코 많지 않은 나이였으나 침착하고 깔끔한 외모에 뭔가 사색적인 분위기 탓으로 나름대로의 어려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교수였다. 그럼 발언해 주십시오. 학생과장은 다시금 발언을 재촉했다. 그러나 역시 발언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었다. 다들 뭔가 한마디씩 하고 싶은 표정이었으나 입조심을 하느라 손을 들지 않았다. 그럼 할 수 없이 홍 교수님이 발언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홍 선생님이 발언을 하시지 않으면 추인을 받는 방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홍영이는 쉽사리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타당한 방법만을 제시하고자 했는지도 몰랐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섰다. 큰 키가 아닌 그녀인지라 잘 보이지가 않을 지경이었다. 잘 안 들립니다. 앞에 나가셔서 마이크 잡고 말씀하십시오. 네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들 그녀가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해 주기를 바랐다. 그만큼 그녀의 얘기에 관심들이 높았다.
홍 교수님, 앞으로 나오시죠. 학생과장도 그것을 그녀에게 권유했다. 그녀는 하는 수 없이 연단으로 나갔다. 조그만한 강당이었으나 연단에 나와서니 꽤 넓어 보였다. 200명 가까운 교수들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발언을 시작했다. 제가 외람되게 이렇게 발언석에 서고 보니 마음이 빨리 가라앉지를 않아 얘기가 두서없이 흘러나올까봐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을 천천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발언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동기란 것은 다름 아니라 소위 그 주동학생들이 오늘의 이 조기방학 사태를 가져온 원인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학생들이 사태를 주장한 세 분 교수님 당사자들이 학생들이 제시한 사태의 이유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동료애로서 동료를 감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허위가 있을 때 그들에게 죄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세 분 교수님에 대해 학생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진위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들 학생들은 절대 폭력 학생들이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그들이 폭력을 휘둘렀다는 현장에 저는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그 네 학생들이 가입하고 있는 사진서클의 지도교수이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공명정대했고 정의감에 투철했습니다. 각 후보들이 동원한 정책 깡패들이 상대방 후보의 연설을 방해하기 위해 나무 막대기와 새 파이프를 들고 설치는 판국에 그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연설을 가능하도록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활동과 투표권이 보장되어 있는 대학생으로서의 지나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셋째로, 마곡사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는 그 직접적인 동기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K대학 학생들이 술에 취해 저의 마당을 걷는 저에게 아주머니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몇 차례 저가 교수 신부님을 밝혔으나 계속 노는 여자 운운하면서 시비를 걸어와 그들을 힘으로 응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전문적인 폭력배가 아님은 틀림없습니다. 영문학과 학과장 선생님이 불행한 일을 당하셔서 입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 학생들을 전공 학생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저의 의견과 대동소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희 선생은 발언을 끝내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장내에는 물을 끼얹는 듯한 긴장감이 돌았다. 얼핏 수줍은 듯하지만 홍 선생의 발언은 논리가 정연했고 낭낭한 목소리에 발음도 정확했다. 그러나 그것은 여간 충격적인 발언이 아니었다. 특히 새 교수에 대한 그녀의 발언은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몰매 맞게 딱 맞는 말이었다. 그녀는 쉽게 말해서 그 되지 못한 학생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앞뒤를 재보지 않은 과감한 도전이었다. 여기 교수 사회에서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제 살 제가 베어먹는 식의 어리석은 언행으로 규탄될 뿐이었다. 이것이 이 사회의 분위기였다. 그녀는 이 거대하고 오래되고 굳어질 대로 굳어진 이 분위기에 도전한 것이었다. 네, 발언하십시오. 역시 여기 연단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또 누가 손을 든 모양이었다. 연단에 나온 사람은 학장을 한 차례 지낸 적도 있고 지금은 인사위원으로 있는 원로 교수였다. 역사학이 그의 전공이었다. 홍 교수님, 참 어렵고 대단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올해로 32년째 재직하고 있는데 이런 발언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홍 교수님이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하시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징계 문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끔찍한 사태를 수습하는 데는 내용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만이 농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세 분 선생님에 대한 학생들의 공격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신분에서 자기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학위에까지 시비를 거는 것이 교육적으로 장려할 만한 일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수들의 자격 요건이나 임용, 학위, 보직 등은 학생들의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학교에는 인사위원회가 있고 총무과에 인사계가 있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낳고 가르치는 부모님의 자격을 따지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학교의 행정권에 파고들기 시작하면 참으로 학교를 운영해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해방 40년이라 하지만 학문의 세계가 정착하기에는 엄청나게 일천한 시간입니다. 과히 초창기라 할 수 있는 기간인데 이런 시기에 교수님들의 자격 요건에 결함이나 부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점을 학생들이 마음대로 난두질 하도록 내버려두면 심각한 불신풍조가 학원 내에 만연하여 사제간의 정의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학생이 휘둘렀다는 폭력에 대해서는 나는 아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정치 참여와 투표권이 허락되어 있다 하여 정치 깡패와 폭력적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나 하는 짓입니다. 절간에서건 선거 유서장에서건 진정한 학생들이라면 절간의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스님들이나 경비원, 매표원 등에게 그 술 취한 학생들의 존재를 알리고 맞상대를 피해야 했을 것입니다. 학장실 화재가 결코 학생들이 방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이 났지만 그 직접적인 동기는 그들이 그곳을 강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함에 있어서 어떤 원칙이 있어야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이 무슨 정치단체의 정치훈련이나 무술 연마자의 무술 연마와도 같은 성격으로 치달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관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육자입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학생을 교육해야 합니까? 그것은 역시 윤리와 도덕, 전통, 지성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엄청난 사태, 즉 휴교 조치인 조기 방학이란 교육기관으로서의 최악의 사태인 것입니다. 공장으로 치면 조합을 중단하고 공장문을 닫는 것입니다. 학장실은 전소됐고 학과장은 불에 그을려 입원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세 분 교수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나요? 아닙니다. 지성에 호소하기 전에 주먹부터 휘두르려 드는 이 잘못된 학생들이 오버액션의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학과장 회의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학교를 재건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잘한다 해보십시오. 자칫하다가는 그들이 교수들이 밥상머리까지 따고 들어와 술 놓아라 안주 놓아라 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두서없는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홍 선생님의 고운 마음씨로 보시건대 학생들이 이뻐 보일지도 모르겠으나 내가 보건대 완전한 불안당들입니다. 우리 신성한 학원에서 축출해야 합니다. 교수건 학생이건 학위 논문이 통과되는 심사 현장에서는 설령 그 논문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관례상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다들 어리둥절하게 될 만큼의 가혹한 심사평을 하는 법이 아닙니까? 그 주동학생 중의 한 학생의 아버지가 서울 모 대학에 재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 논문을 지도하는 교수와 상당히 껄끄러운 감정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석에서 무슨 얘기를 얻어듣고 아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이런 것을 빌미로 삼아 교수들을 학원에서 내쫓는다면 어떻게 마음 놓고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겠습니까? 존경하는 교수님 여러분들, 교권을 확립해야 합니다. 교권을! 장내에는 무거운 침묵이 깔렸다. 누구도 그것을 금방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시간은 1초 1초 흘렀다. 누군가가 발언을 신청했고 연단으로 나갔다. 또 다른 이가 발언했다. 토의는 장장 2시간이나 계속됐다. 홍영이의 의견에 동조하는 선생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젊은 선생들 중에는 적극적으로 그녀의 의견에 동조하고 찬성 지지 발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의견은 엄청난 표차로 부결되고 말았다. 직전 학장의 의견이 채택되었고 결과적으로
김영길은 태학, 안영달은 재적, 염혜창과 국궁식은 무기정학, 송희경은 한 학기 정학 처분을 받았다. 홍영이는 자신의 눈앞이 캄캄해져 옴을 느꼈다.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캄캄해져 올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이 마구 빙빙 도는 듯 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자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선생들은 다들 엉덩이를 의자에서 떼고서는 한마디씩 수근거렸다. 서클 지도교수 하나는 제대로 한 모양이지? 학생들이 그렇게도 따랐다는군. 그날도 좀 보더라고. 그 김영길인가 뭔가 하는 녀석이 홀라당 벗고 누구든 가까이 오면 성력을 긋겠다고 공갈을 쳐서 아무도 접근을 못했지들. 그런데 홍 선생이 다가가니까 성력을 땅바닥으로 집어 던지더라고. 교수와 학생 사이가 아니라 부모하고 유치원생 사이 같더라고. 내 눈에는 엄마하고 아들 같더구만.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누나하고 남동생 같던데. 아냐, 애인 같았어. 짓궂은 사람들은 입을 점점 걸게 놀렸다. 그것은 맞는 말인지도 몰랐다. 사람의 육감이란 놀랄 정도로 정확해질 때가 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란, 특히 남과 여의 관계란 거의 정형화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들의 일생에 걸친 경험을 통하여 어느 특정의 인간관계가 가지는 분위기는 대략 어떠하다는 사실에 나름대로 길들어 있는 것이다. 강당에 모인 선생들 중에서 홍영이가 김영길에 대해 가지는 마음씨며 목소리며 그 분위기가 애인 같았다고 느낀 이가 있었다면 그의 이런 오랜 인생 체험 중의 한 가닥과 그의 느낌이 우연하게 일치했기 때문이었으리라. 홍영이는 동료 여자 교수들이 부축을 받고 학교 의무실로 옮겨졌다. 그녀는 거기서 간단한 처치를 받고 휴식을 취한 후 정신을 되찾았다. 의식을 회복한 그녀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자신이 발가벗긴 몸뚱이를 여러 사람들 앞에 내보인 것과 같은 수치심이었다. 이 학교에 발령받은 후 처음으로 해보았던 발언이었다. 그것은 노련한 원로들이 저지를 받아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다. 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한 사람의 교수로서 학생들이 저지른 문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옹호하려고 했으나 아무래도 연길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 감정이 노출되고 만 듯해서 더욱 부끄러웠다.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자신의 졸도였다. 자신은 너무나 충격적이라 자신도 모르게 졸도하고 말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홍영이는 의무실을 나와 총총히 자신의 아파트로 사라졌다. 그녀가 자신을 엄습하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수치심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다. 교수회의 결정사항은 학생들에게 통보되었다. 홍영이와 몇몇 젊은 교수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막아볼 수 없는 여기 교직 사회의 강고한 분위기였던 것이다. 박찬우는 퇴원을 했으나 불에 댄 흔적이 귀 밑 아래턱에 남아있어서 보기에 흉했다. 강한 햇살 속에서 각도만 맞으면 그 부분은 이상한 광채를 발하곤 했던 것이다. 조기 방학을 맞은 학교는 여름의 벌판 위에 펼쳐진 녹음의 길고 긴 천을 찢으려는 듯 울어대는 매미 소리에 파묻혀 있었다.